부산 사하구 다대포. 바다 냄새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곳에 할아버지가 살고 있습니다. 올해 76세인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인쇄소에서 일했지만 술과 담배, 도박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날이면 폭언과 폭행이 일상이었고 아내 할머니는 20살부터 새벽마다 자갈치 시장에서 당면 장사를 하며 홀로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이 집에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큰아들 민수, 장녀 상숙, 그리고 막내딸. 특히 상숙은 딸이라는 이유로 어려서부터 온갖 집안일과 폭언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엄마가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는 동안 막내 기저귀를 빨고 당면 장사에 필요한 당근과 양파 손질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3개월 전 자전거를 타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한 할아버지. 손발을 쓸 수 없게 되었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생 자신을 원망했을 딸 상숙이가 매일 새벽같이 김해에서 부산까지 와서 병간호를 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상숙은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기도를 했었습니다. 만약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아버지와 정말 반대인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말이죠. 그리고 정말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할 만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상숙은 성실하고 가정적인 남편을 만났습니다. 구멍난 양말도 꿰매서 신을 정도로 알뜰하고 술 한 방울 안 마시며 폭언은커녕 목소리 한번 높인 적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와는 정말 정반대였죠. 현재 상숙은 그 남편과 2딸을 키우며 김해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상숙은 매일 김해에서 부산까지 왕복 4시간 거리를 오가며 어머니를 대신하여 아버지 병간호를 했습니다. 집에는 어린 딸들과 남편이 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이기에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상숙의 어린 시절 기억 중 가장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해 동네 슈퍼에서 시비를 걸었을 때의 일입니다. 술 취한 젊은 할아버지가 슈퍼 아저씨와 시비를 벌이고 있었고 슈퍼 아저씨가 맥주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10살 정도의 어린 상숙이가 뛰어나와 슈퍼 아저씨에게 매달리며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예요. 상숙이에요. 저를 봐서라도 살려주세요. 슈퍼 아저씨는 맥주병을 내리며 네 딸 때문에 산 줄 알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날 상숙은 아버지의 목숨을 구했지만 아버지로부터 고마움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쓸데없이 나서서라는 핀잔만 들었을 뿐입니다. 엄마가 새벽마다 자갈치 시장에 나가는 동안 상숙은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해야 했습니다. 막내 기저귀 빨기, 할아버지 똥기저귀 처리하기, 당면 장사에 필요한 야채 손질까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린 상숙의 어깨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아들이라는 이유로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지만 상숙은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폭언과 집안일의 무게를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상숙은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어린 상숙이 약병을 들고 있다가 다시 내려놓으며 혼잣말로 아니야.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했잖아. 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고등학교를 다녔던 상숙은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는 말이 무서워 수면제를 삼켰음에도 마음으론 살려주세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상처투성이로 자라난 장녀였습니다. 병원 복도에 홀로 앉아 창문 밖을 바라보시는 할아버지. 3개월간의 병원 생활은 그에게 평생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주었습니다. 특히 매일 김해에서 와서 자신을 돌봐주는 딸 상숙을 보며 과거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젊은 시절 술 취해 들어와 이 집에서 누가 돈을 벌어오는데 상숙아 빨리 설거지해 라고 소리치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린 상숙이 네 아빠 라고 무서워하며 대답하던 모습도요. 딸년이 말 대답하냐? 라고 했던 기억들도 말입니다. 새벽 4시마다 일어나 다대포에서 자갈치 시장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당면 장사를 하는 아내. 남편이 벌어온 돈을 술값으로 탕진해도 묵묵히 가게를 책임져온 할머니. 그리고 엄마를 대신해 모든 집안일을 떠맡았던 딸 상숙. 할아버지는 이제서야 가족들의 희생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상숙이 아버지의 이불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아버지, 이제 자요. 내일 또 올게요. 할아버지가 상숙아. 김해까지 가는 길 멀고 힘들 텐데.
라고 하자 상숙은 잠깐 멈춘 후 괜찮아요. 익숙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눈물이 글썽이며 미안하다. 상숙아. 라고 했습니다. 상숙이 당황하며 돌아보며 갑자기 왜 그래요? 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그냥 미안하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봤나 싶어서 라고 했습니다. 상숙은 잠시 침묵 후 이제 자요. 라고 말했습니다. 상숙은 아직 아버지의 변화를 믿지 못했습니다. 너무 깊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 밤늦게 김해로 돌아가는 길에서 조금씩 마음 한편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매일 왕복 4시간의 길. 상숙에게는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상숙은 또다시 부산으로 향합니다. 3개월째 계속되는 일상이었습니다. 2주 후 상숙이 아버지에게 죽을 먹여주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상숙아, 너 어릴 때 참 고생 많이 했지 라고 하자 상숙은 손을 멈추고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막내 기저귀 빨고 할아버지 똥기저귀도 빨고 당근이랑 양파도 다듬고 라고 했습니다. 상숙이 놀라며 그걸 기억해요? 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기억하고 있었어. 그때 너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 못했지 라고 했습니다. 상숙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듣는 인정과 고마움의 말. 상숙의 마음 깊숙이 박혀있던 상처가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1개월 후 큰아들 민수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서울에서 온 듯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몸 괜찮으세요? 할아버지가 놀라며 민수야, 서울에서 언제 왔어? 라고 하자 민수는 어제 왔어요. 상숙이 민수에게 오빠 와줘서 고마워요. 라고 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대학 졸업 후 서울로 올라가 독립했습니다. 가족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였죠. 하지만 아버지의 사고 소식을 듣고 그리고 상숙이 혼자 간병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상숙과 민수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상숙아, 정말 고생이 많다. 라고 하자 상숙은 쓴웃음을 지으며 어릴 때부터 익숙해요 뭐. 라고 했습니다. 민수는 그때는 몰랐어.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 라고 했습니다. 상숙이 오빠는 아들이니까 당연히 다르게 자랐죠. 라고 하자 민수는 미안해 상숙아. 나도 같이 도와야 했는데. 라고 했습니다. 형제간에도 어린 시절의 상처와 오해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이제서야 상숙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상숙이 근데 오빠, 아버지가 요즘 이상해요. 라고 하자 민수가 어떻게? 라고 물었습니다. 상숙은 자꾸 미안하다고 하고 고맙다고 하고 평생 한 번도 안 하던 말을 해요. 라고 했습니다. 민수가 정말 라고 하자 상숙은 처음엔 그냥 아픈 사람이니까 그런가 했는데 진짜인 것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50년간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치유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숙의 마음 한편에서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할아버지가 한 첫 번째 일은 집안의 모든 술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76세의 나이에 시작된 새로운 다짐이었습니다. 술병들을 쓰레기 봉투에 넣고 있는 할아버지와 상숙을 보며 상숙이 놀라며 아버지 정말 끊을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래야지. 이제 나이도 이만큼 됐는데 언제까지 이럴 거야? 라고 했습니다. 상숙이 담배는요? 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그것도 끊으려고 해. 힘들지만 올해 안에는 꼭 끊을 거야. 라고 했습니다. 상숙이 작은 미소를 지으며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해야지. 상숙이 너한테 더 이상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진심 어린 변화를 본 상숙.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 나온 할아버지. 상숙도 함께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여보, 이거 내가 들게. 라고 하자
할머니는 아직 몸이 불편한데 괜찮아요. 라고 했습니다. 상숙이의 아버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50년 동안 혼자서 무거운 당면 포대를 날랐던 할머니. 이제는 남편과 딸이 함께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영감하고 상숙이도 같이 왔네요. 할머니가 웃으며 이제 도와준다고 하네요. 라고 했습니다. 다른 상인이 놀라며 세상에, 할아버지가 시장에 나오다니. 자갈치 시장 상인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못된 남편이었는지도. 시장 안 당면 가게에서 가족 3명이 함께 당면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상숙이 어렸을 때처럼 당면을 정리하며 이거 참 오랜만이네요. 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상숙이 어릴 때 얼마나 잘 도와줬는데 손이 빨라가지고. 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안한 표정으로 그때 고생 많이 시켰지. 라고 하자 상숙은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요. 다 지난 일이에요. 라고 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 늦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2개월 후 할머니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여보, 밥 먹자. 라고 하자 할머니가 나를 낯선 사람 보듯이 누구세요? 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당황하며 나야, 할아버지야. 당신 남편. 라고 하자 할머니는 저 결혼했나요? 기억이 안 나요. 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막 가족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병원 상담실에서 의사 앞에 할아버지, 상숙, 민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의사가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로 보이고요. 빠르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상숙이 울먹이며 치료는 안 되나요? 라고 하자 의사는 현재로서는 진행을 늦추는 정도밖에. 가족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해요. 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절망적으로 기억이 돌아올 수도 있나요? 라고 하자 의사는 글쎄요.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민수가 상숙에게 이제 어떻게 하지? 라고 하자 상숙이 결연히 제가 돌볼게요. 엄마가 평생 우리를 돌봐주셨잖아요. 라고 했습니다. 의사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치매는 되돌릴 수 없다는 현실. 하지만 상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할머니에게 앨범을 보여주는 할아버지와 상숙. 할아버지가 여보, 이거 봐. 우리 결혼 사진이야. 라고 하자 할머니가 무표정하게 모르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상숙이, 엄마, 저 상숙이에요. 딸이에요. 라고 하자 할머니가 딸이 있었나요? 라고 했습니다. 기억을 되찾게 하려고 애쓰는 가족들.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50년간 자신이 아내에게 심어준 기억이 무엇인지를. 폭언, 폭행, 바람.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상숙의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자 할아버지가 깊게 생각하더니 상수가 기억을 되찾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겠다. 라고 했습니다. 상숙이 무슨 말이에요? 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내가 엄마한테 심어준 기억이 다 아픈 것들 뿐이야. 되찾게 해봤자. 라고 했습니다. 창밖꽃을 보며 환하게 웃는 할머니가 꽃이 예쁘네요. 라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좋은 기억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할아버지는 다짐했습니다. 상숙이 놀라며 아버지. 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과거의 할머니가 아닌 지금의 할머니에게 처음 만난 사람처럼 다가가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을 되찾게 하는 것보다 지금부터라도 행복한 기억을 새롭게 만들어드리자는 것이었습니다. 다대포의 수욕장에서 할머니 손을 잡고 해변을 걷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여기 바다 예쁘죠? 다대포의 수욕장이에요. 라고 하자 할머니가 신기해하며 정말 예뻐요. 바다를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게 언제였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다대포의 수욕장. 평생 이곳에 살면서도 할머니가 여유롭게 바다를 감상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느라 바쁜 일상뿐이었으니까요. 이제는 사랑하는 남편이 함께 동행해주고 있었습니다. 물축제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할머니가 음악이 들려요. 춤추고 싶어요. 라고 하자 할아버지가 웃으며 그럼 춤추실까요? 라고 했습니다. 다대포 물축제의 경쾌한 음악에 맞춰 손을 잡고 춤추는 두 사람. 치매로 과거는 잊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해 보이는 할머니의 모습에 할아버지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바다 앞 벤치에 앉혀드리고 잠시만 기다리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근처 상점에서 예쁜 꽃을 사와서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이 꽃처럼 예쁘세요. 라고 말하자 할머니가 수줍게 웃으며 고마워요. 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함께 모래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하나 만들어 볼까요? 라고 하자 할머니가 신이 나서 좋아요. 예쁘게 만들어요. 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손으로 모래를 빚으며 웃고 있는 모습이 마치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해질녘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함께 다대포 서경을 바라보며 정말 아름답네요. 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당신과 함께라서 더 아름다워요. 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감동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 듣는 아내의 달콤한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송도의 수욕장으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가볼까요? 라고 하자 할머니가 어디로요? 라고 물었습니다. 비밀이에요. 가면 알 수 있어요. 라고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송도의 수욕장에 도착한 두 사람. 할머니가 와, 여기도 바다가 예뻐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더 특별한 게 있어요. 라고 하며 할머니의 손을 잡고 송도해상 케이블카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케이블카 탑승장에서 할아버지가 이거 타볼까요? 하늘에서 바다를 볼 수 있어요. 라고 하자 할머니가 약간 무서워하며 높지 않을까요? 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제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함께 있으면 무섭지 않아요. 라고 했습니다. 송도해상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창밖을 바라보는 두 사람. 할머니가 와, 바다가 이렇게 넓은 줄 몰랐어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평생 이런 걸 못 보여드려서 미안해요. 라고 하자 할머니는 지금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라고 했습니다. 케이블카 안에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셀카를 찍었습니다. 우리 기념사진 찍어요. 라고 하며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는데 할머니가 이런 기계는 어떻게 쓰는 거예요? 라고 신기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요즘 세상은 참 편해졌어요. 라고 웃으며 설명해 드렸습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린 후 송도 구름 산책로를 함께 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팔짱을 끼며 천천히 걸어요. 급할 거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산책로 중간에 있는 포토존에서 할아버지가 할머니 사진을 찍어드렸습니다. 여기 서세요. 배경이 예뻐요. 라고 하며 하나, 둘, 셋. 할머니가 환하게 웃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우리 예쁜 부인 사진 잘 나왔네요. 라고 하자 할머니가 부끄러워하며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송도 근처 칼국수 집에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여기 칼국수가 유명해요. 드셔볼까요? 라고 하자 할머니가 좋아요. 배가 고팠어요. 라고 했습니다. 뜨끈한 칼국수가 나오자 할아버지가 할머니 그릇에 김치를 올려드리며 조심히 드세요. 뜨거워요. 라고 챙겨주었습니다. 칼국수를 드시며 할머니가 정말 맛있어요. 이런 맛있는 거 언제 먹어봤나? 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앞으로 맛있는 거 많이 먹어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입가에 묻은 국물을 냅킨으로 살짝 닦아드리며 여기 묻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고마워요. 참 세심하시네요. 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당연한 거죠. 라고 웃었습니다.
식사 후 감천문화마을로 이동했습니다. 알록달록한 집들이 아름다운 감천문화마을에서 할머니가 집들이 무지개 같아요. 예뻐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여기서 사진 많이 찍어요. 우리도 찍을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감천문화마을 전망대에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함께 인증샷을 찍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예쁜 곳이 부산에 있었나요? 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저도 오늘 처음 와봤어요. 당신과 함께라서 더 예뻐 보여요. 라고 했습니다.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여기 앉아서 쉬어요. 라고 벤치에 앉혀드렸습니다. 그리고 근처에서 호떡을 사와서 이거 달고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라고 건네드렸습니다. 할머니가 호떡을 한 입 베어물며 와 정말 달아요 라고 기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손에 묻은 호떡 반죽을 자신의 손수건으로 닦아드리며 손 더러워졌네요. 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괜찮아요. 이런 거 먹는 재미가 있는 거죠.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의 유명한 포토존에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함께 포즈를 취했습니다. 며칠 후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데리고 해운대 수욕장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부산에서 가장 유명한 바다예요. 라고 소개하자 할머니가 정말 사람이 많네요. 신기해요. 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와 함께 백사장을 걸으며 파도 소리 들려요? 마음이 편해져요. 라고 했습니다. 해운대 구름 산책로에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여기서 보는 바다가 제일 예뻐요. 라고 하자 할머니가 정말이네요.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게 신기해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우리 사랑도 저렇게 끝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자 할머니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꿈 같아요. 할아버지가 앞으로 이런 곳 자주 와요. 라고 약속했습니다. 저녁에는 광안리의 수욕장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여기는 밤에 더 예뻐요. 다리에 불이 켜져요. 라고 하자 할머니가 정말요? 언제 켜져요? 라고 궁금해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볼 수 있어요. 라고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광안대교에 불이 켜지자 할머니가 와, 정말 예뻐요. 다리가 이렇게 반짝일 수 있나요? 라고 감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당신 눈이 더 반짝여요. 라고 하자 할머니가 이런 말 잘하시네요. 라고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광안리 모래사장에 앉아서 야경을 구경하는 두 사람.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어깨에 자신의 코트를 걸쳐드리며 춥지 않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당신이 있어서 따뜻해요. 라고 하자 할아버지의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평생 이렇게 함께 있고 싶어요. 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도 그래요. 당신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게 새로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부산 전망대 카페에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에요. 라고 하자 할머니가 놀라며 이런 예쁜 반지를 정말 제가 받아도 되나요? 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할머니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드리며 당연하죠. 당신 거예요. 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늘도 할머니에게 꽃을 선물했습니다. 매일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자 할머니가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제가 뭘 했다고. 라고 하며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할아버지가 그냥 당신이 소중하니까요. 라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저기 말이 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아버지가 네, 뭐든지 말씀하세요. 라고 하자 할머니가 수줍게 우리 정말 결혼해요. 라고 청혼했습니다.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며 정말요? 라고 하자 할머니는 네. 당신과 함께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평생 함께 하고 싶어요. 라고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네. 저도 그래요. 평생 함께 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정말 행복해요. 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저도요. 이제 시작이에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창숙이 김해에서 남편과 두 딸과 함께 왔고 서울에서 큰아들 민수도 가족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막내딸도 가족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은 할아버지 할머니의 리마인드 웨딩을 하는 날이에요. 라고 상숙이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리마인드 웨딩이 뭐예요? 라고 하자 할아버지가 우리가 다시 결혼하는 거예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하얀 원피스를 입고 할아버지가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창숙이 할머니 머리에 꽃관을 씌워드리며 엄마 정말 예뻐요. 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나이 들어서 이런 걸 하다니 부끄러워요. 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가장 아름다우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온 가족이 모여 리마인드 웨딩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가운데 서고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둘러섰습니다. 사진작가가 하나, 둘, 셋라고 하자 모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아버지, 이제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라고 하자 할아버지는 너희들이 있어서 더 행복하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창숙이 엄마도 옛날보다 훨씬 밝아지셨어요. 라고 하자 할머니는 가족이 모두 모여서 행복해요. 라고 웃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꽃다발을 선물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외치자 할머니가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온 가족이 손을 잡고 둥글게 서서 행복한 순간을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가 가족이 최고야.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다. 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네, 우리 가족 모두 함께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온 가족이 바다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50년간 이어진 고단한 삶의 여정이 이제는 사랑과 행복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비록 과거의 기억은 사라졌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만들어갈 행복한 기억들이 더 소중했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남겼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백세동산에서 또 만나요.